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방에 차가운 공기를 이 문과 벽이 잘 막아줘서 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경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과 저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나, 너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경계들이 존재하죠. 벽이라는 경계가 없으면 이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경계는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에도 경계가 있는데요. 주체에 대한 경계를 말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경계,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둘러봐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것은 곧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심리적인 경계는 신체 경계처럼 눈으로 딱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과연 그게 존재할까?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사실은 심리적인 경계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일하는 친구가 다가올 때 시선을 자꾸 딴 데를 쳐다본다거나 약속 시간을 자꾸 미룬다거나 B가 다가올 때마다 A는 한 발자국, 몸이 조금씩 뒤로 가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나 좀 아직 불편해. A와 B 사이에서 이 A가 갖고 있는 경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언어는 나의 안전한 경계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타인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의 거리가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이 각기 다른 경계가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아이가 한낮에 낮잠을 자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와서 칭얼칭얼대고 있네요. 엄마는 그런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품에 안고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은 당혹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익숙한 일이라는 듯 재우기 위한 그런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표정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흐르는 이 친밀함은 두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아주 극소수였던 여성 화가 메리 캐사트의 그림입니다. 그녀는 이 그림처럼 수많은 엄마와 아이의 쌍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걸 보면 메리 캐사트가 실제로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워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캐사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모자상을 그린 걸 봤을 때 어쩌면 그녀는 현실에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림 속에서 수많은 아기들을 품어보면서 엄마로서 갖는 즐거움을
향유에 나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배낭을 맨 남는 옷차림의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부유해 보이는 어떤 남자와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그 뒤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비서입니다. 수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사받는 이 남자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죠. 자, 그 제목도 안녕하세요, 쿠르베 선생입니다. 바로 이 배낭을 맨 남란 옷차림의 이 남자가 구스타브 쿠르베로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이 사람은 구스타브 쿠르베를 경제적으로 후원했었던 당시 은행장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는 빳빳한 자세로 그 인사를 받고 있어요. 마치 쿠르베가 더 윗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쿠르베는 이 그림에서 화가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자신이 화가로서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렸습니다. 서열을 중심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친근함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쿠르베와 은행장의 거리가 꽤 넓습니다. 아까 메리 퀴사트의 엄마와 아기라는 작품과는 사뭇 다르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서 경계가 멀리 설정될 수도 있고 가까이 설정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경험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과 맺은 그 경계가 늘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를 뒀었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장점도 있구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호의를 갖게 되는 경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가 왔다 갔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친밀하고 가까운 경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죠. 콩깍지가 벗겨지는 이 시기는 진정한 사랑인지 리얼 러브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이상화시켜서 네가 나고 내가 너인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부터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르크 샤갈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요, 남녀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에 빠져있는 아주 로맨틱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에게는 평생의 뮤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벨라라는 여성인데요. 또 지적이고 총명하고 재능도 많아서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던 한마디로 인싸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샤갈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고요. 그냥 미래를 알 수 없는 가능성만 가득한 가난한 투명 화가였었죠. 그런데 이 벨라가 샤갈을 선택합니다. 샤갈은 이 벨라와의 사랑 이야기를 연인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린 연 시리즈 중에 하나인 산책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뭔가 좀 다르죠. 이들이 서 있는 주변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나무와 집과 이제는 내 눈에는 오직 너만 보여가 아니라 너도 보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도 보여.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아주 잘 담겨져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보다도 훨씬 더 이들의 신체 경계 그리고 심리적인 경계가 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꼭 맞잡고 있는 이 손이 너의 경계를 존중하고 나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매우 친밀하며 연결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느끼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경계가 침범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침범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